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정법 첫 시간인데요. 행정법 교재나 강의 특징, 과목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그냥 바로 진도 나갈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법 수업을 듣고 있는데 행정법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1부터 4편까지가 총론이고요. 5편, 6편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총론이 이제 구급공무원 채용시험 범위고요. 총론, 강론 합쳐진 게, 요 강론 추가되는 게, 요게 별도로 책이 한 350에서 450페이지 정도 사이에 교재가 별도로 있어요. 요거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7급, 그리고 승진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뭐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 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에요? 행정법을 집행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무원 돼서도요, 행정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목 중에요, 유일하게 행정법이 승진시험에 들어가요. 직렬마다 좀 달라요. 교육행정직이면 교육학행정법, 소방직이면 소방법령행정법, 행정법은 다 들어가. 하다못해 경찰은 채용의 행정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하는 행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 되면 승진하려면 봐야 되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보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이렇게 8졸로 마인드맵 있죠, 그죠?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 마인드맵 이렇게 장황한 서술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매핑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챕터, 여기 한 챕터겠죠, 과제 하나하나가. 챕터 앞에 가면은 그게 그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처음 하는 학생들이 겪는 최고 문제가 뭐냐, 자기가 이렇게 서술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어디서 뭐 보는지를 잘 몰라. 그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이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서술 볼 때요, 옆에 마인드맵 펴놓고 어디서 뭐 보는지 방향 잡으면서 계속 봐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 매핑으로 책에 잡고 그 챕터에 대한 이제 그림이라는 건 이제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설명하고 이제 서술로 이렇게 풀어 써놨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보조단에 기출 OX로 그 보조단에 보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보세요. 교재 보면은 1편이라는 제목 옆에 자, 보면 행정법 전체 개관이라는 마인드맵 있죠, 그죠? 자, 가지가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지부터 네 번째 가지가 1편부터 4편이겠죠, 그죠? 이렇게 된 거. 총론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건요, 나머지 법도 그렇고요,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살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모든 학문은요,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살면 지 멋대로 살면 돼. 근데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관계를 형성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국민끼리의 관계. 이런 국민 상호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행정기관과 국민사회에 존재하는 법이 행정법이에요.
여기 지금 조금 성격이 달라요. 국민 상호 간의 관계는 대등해요, 부대등해요? 상호 대등하죠. 그리고 공익 추구예요, 각자 사익 추구예요? 각자 사익 추구하죠. 요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고, 사법의 대표 선수가 민법이에요. 뭐 민법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민법이다. 자, 근데 행정기관과 국민은 대등해요, 부대등해요? 얘가 우월적 주의에서 뭘 하는 거지 대등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대등하면서도 행정기관은 공익추구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법이다. 요 공법 안에 대표 선수가 이제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립 자격증들을 준비하면은 뭐 공인중개사니 뭐 공인회계사니 뭐 이런 것들 다 민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간다고. 근데 공직 관련된 시험에는 다 행정법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다? 행정기관과 국민. 근데 이 관계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과 국민 어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이 있으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관계 속에 뭐가 존재한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관계에서의 작용은 주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전체 마인드맵, 자, 두 번째 가지. 그거 말고 목차 제일 뒤에 있어요. 교재. 전체 매핑은 8절에는 없고 8절에는 편당 매핑부터 나와. 고전. 자, 두 번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가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요, 최대한 크게 말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보다 좋은 게 뭐예요?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나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이 많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불합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인풋만 신경 써. 근데 시험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웃풋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요, 인풋과 아웃풋이 병행돼야지 기억에 오래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뭐 저랑 같이 막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읽거나 같이 하거나 큰 소리로 해야 되는 이유가요, 그래야 자기 귀도 뭐예요? 듣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자꾸 눈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최대한 오감을 활용해서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몸은 또는 혀는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가지가 행정작용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지가 일반적인 작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작용을 하죠? 첫 번째 행정입법. 법을 국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네. 행정부도 법을 만드네요. 그죠? 두 번째 가지 행정계획.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더라.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지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해요. 과세처분, 뭐 무슨 처분. 기타 작용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이 행정입법이다라고 하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뭐 계획 수립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그런 거를 국민한테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부 메인 작용이 법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법은 어디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국회만 법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부도 법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국민한테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 직접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작용은 행정행위예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단횡단 백날 해봤자 아무 영향 안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무단횡단 한다고 영향을 받나? 어떻게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한테 적발돼서 해야 되고 과태료 4만 이렇게 집행이 있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결국 영향을 주는 거는 이 행정행위, 처분이라는 법 집행이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줘요? 과세 처분을 했어. 그럼 국민한테 뭐 생겨요? 납세 의무 생기죠. 광업 허가했어. 그럼 국민한테 뭐 생겨요? 허가만 있으면 권리 생기죠. 그래서요, 이렇게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킨다고 이렇게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국민한테. 기타 적용 뭐 있는지 거기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뭐 확약, 계약,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 사실행위, 행정, 지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건 뭐 거기 가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 전체에서 이게 두 번째 가지니까 몇 편이겠어요? 2편이죠? 2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죠? 이 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배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작용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무를 부과하면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한다고. 근데 몇몇 사람들은 빨간불이면 지나가. 그럼 뭐예요? 신호 위반이죠. 뭐 시속 100km까지인데 막 150km로 달려. 그럼 속도 위반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들. 세금 부과하니까 납부 안 해요. 군입대하라니까 군입대 안 해요. 의사한테 진료받으라니까 진료 안 받아. 안 하고 있는 거를 불이행이라고 해. 이미 빨간불인데 지나갔어? 뭐 속도 위반했어? 신호 위반했어? 이런 걸 위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는. 위반 이미 해버린 거고 불이행은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의사한테 진료받으라는데 안 받고 있어요. 진료 위반이에요? 진료 불이행이에요? 진료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세금 부과인데 납부 안 하고 있어. 납부 불이행이에요? 납부 위반이야? 납부 안 하고 있어. 납부 불이행이죠. 빨간불인데 지나가버려서 해버렸어. 신호 뭐예요? 위반이죠. 해버린 건 위반이고 안 하고 있는 건 불이행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위반하면요. 또 위반하지 말라고 벌을 줘요. 네. 우리가 형법이면 형사처벌 배우겠지만 행정법이라서 이런 걸 행정벌이라고 해요. 위반하면 벌 줘요. 또 위반하지 말라고 벌 줘요. 자, 불이행하면요. 이행시키기 위해서 강제해요. 강제로라도 이행을 시키는 거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수단. 이렇게 행정을 했잖아. 그죠? 근데 위반 불이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게 이제 전체 세 번째 가지. 자, 세 번째 가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가지. 시작.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가지 보니까 의무를 위반하니까 뭐 한다? 행정? 벌을 준다. 자, 불이행하니까 뭐 한다?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4개를 묶어보세요. 묶어서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4가지를 합쳐서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강제집행 종류가 4개예요. 이런 거는 세 번째 가지니까 몇 편에서 배우겠어요? 3편에서 배우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국민 입장에서, 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반하면 벌 주고 불이행하면 강제해서라도 이행시키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국민 입장에서는 의무 부과하면 좋아요, 나빠요? 군입대하라 그러지, 과세 세금 내라 그러지, 뭐 의무 부과하면요 국민 입장에서는 침해야, 침해. 침해야. 그럼 오히려 국민한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제해 줄 수 있는 오히려 구제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마인드맵 4번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더 크게 시작. 자, 첫 번째 가지 뭐예요? 시작. 사전적 구제. 두 번째 가지 사후적 구제. 사전적 구제에서는 행정 절차라는 용어만 기억하면 돼요. 절차는 과정이에요, 결론이에요? 과정이지. 그러니까 행정 작용을 하기 전에 절차를 거쳐서 작용이 발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는 작용 발령 전이에요, 후에요? 전에 이런 거 거쳐서 작용이 발령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차에 따르게 하는 것도 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근데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이죠. 그죠? 이 절차를 거쳐서 작용을 하니까. 그죠? 이 절차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국민 보호수단 중에 하나다. 어떤? 사전적. 자,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 보세요. 자, 사후적 구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가지가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 그죠? 자, 이 전보제도라는 건 금전적 구제예요. 금전적 구제. 돈 주는 거야. 자, 근데 원인이 위법하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위법하게 국민을 침해하면 경찰이요. 경찰복을 입고 도박장에서 판돈을 착복했어. 그럼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죠. 그죠? 그런 거로 침해받으면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되고 국가 배상이라고 해도 어쨌든 뭘 받는 거예요? 배상금을 받는 거야. 근데 적법하게 침해했어. 뭐 국가가 뭐 공원을 짓다가 침해했다든지. 공원 짓는 게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공원 짓는 게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하죠. 도서관을 짓다가 국민을 침해했다든지 이런 적법한 행위를 하다 국민을 침해하면은, 자, 그때는 배상이 아니라 손실 보상이에요. 보상.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면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4편,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번째 가지니까 이게 몇 편이겠어요? 4편이야. 4편 배상, 보상 이런 얘기가 1편부터 막 나와. 3편 이야기 이런 것도 1편에 막 나와요. 4편 이야기가 1편에 막 나오니까 그럼 4편부터 배워야 되냐. 4편 이야기는 1, 2, 3편 다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법이요, 다 서로 다 연계되어 있어요. 1, 2, 3, 4편이.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일단 이해독을 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원체 잘하기 때문에 집중만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완전히 잘 이해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이 두 번째 들을 때. 왜냐면 뒤쪽 편 내용 그래도 들어봐야지, 아, 맞아, 저런 거 있었어. 1편 봐도 뭔가 이제 깨어나거든. 근데 처음 들으면 이거는 뭐 생판 모르는 용어. 그러니까 행정법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또 용어예요. 태어나서 못 들어보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용어는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이해를 위해서는 사실 어떻다. 4편 내용을 알아야 1편도 명확하게 이해가고, 3편 내용을 알아야 1편도 명확하게 이해가고, 1편을 알아야 또 2편, 3편도 알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이해독을 해야 되고, 용어가 낯설어서 좀 이해는 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낯설면 명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가 않거든, 왠지 느낌이. 뭐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는요,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몸으로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져. 몇 달 지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공부하면서 해결해 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제가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 그래서 이 쟁송은요, 법원에서 하면 행정소송, 행정부에서 하면 행정심판. 자,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나왔는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은요, 요런 공법관계 분쟁이 행정소송이에요.
이런 사법관계 분쟁은 이거는 뭐겠어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공법관계 행정소송, 사법관계 민사소송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이기 때문에 뭐 배우는 거예요? 행정소송 배우는 거예요. 행정부에서도 재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행정? 심판. 이거는 좀 공정성이 떨어지겠죠. 독립된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부에서 이게 메인 작용이야. 집행이, 그죠? 근데 입법부처럼 뭘 만들기도 하고 사법부처럼 재판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됐고, 행정소송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이 있고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요. 항고소송은 이렇게 처분을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은 권리요구를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법 집행인 행정행위,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자꾸 소리 내서 뭐라고 부른다? 항고소송, 그죠? 처분 이후에 형성된 권리요구를 다투면 행정소송 중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이해됐습니까?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몇 편이 없어요? 이 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작용하는지. 3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 행정작용을 국민이 위반 불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벌 주고 이런 거 3편에서 배우죠. 4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 반대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호받는 수단. 위법 침해면 배상이에요, 보상이에요? 위법 침해면 배상이에요, 보상이에요? 배상. 적법 침해면 보상. 그죠? 법원에서 다투면 행정소송. 행정부에서 다투면 행정심판. 행정처분을 다투면 행정소송 중에서도 뭐라 부른다? 항고소송. 권리요구 다투면 뭐라 부른다?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이나 당사소송은 민사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지. 민사소송은 뭐에 대한 분쟁이에요? 사법관계 분쟁은 민사소송이에요, 그죠? 공법관계 분쟁은 행정소송이지만, 그죠? 뭐가 없어요? 2편, 3편, 4편 다 있는데 뭐가 없어? 1편이 없죠. 1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행정법 통론이야. 공통된 이야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뭐 행정이 뭔지, 행정기관 뭐 있는지, 뭐 객체인 국민이 뭔지, 권리의무 뭔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통분모. 그죠? 그럼 페이지 넘기면 이제부터 넘겨도 되고 8절로 봐도 돼요. 1편 마인드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 매핑 가지 한 가지가 편 앞으로 가면 확대돼서 이제 편당 마인드맵으로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보다 8절이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마인드맵의 핵심이에요. 한눈에 봐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는 거 교재 이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죠. 그죠? 한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이게 어디 갔나? 여러분들 배우는 게 행정법이에요. 뭐에 관한 법이다? 행정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1편 첫 번째 가지가 뭐예요? 1편 첫 번째 가지가 뭐예요?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관한 법을 배우니까 행정이 뭔지부터 배워보는 거야. 자, 두 번째 가지가 뭐죠? 통치행위. 행정을 넓게 보면 이렇게 통치행위라는 거는 정치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행위도 행정으로 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어보세요. 좌측을. 묶어서 쓰세요. 자, 행정법의 대상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뭐에 관한 법이다? 행정에 관한 법이다. 라는 거지.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럼 이런 행정에 관한 법인데 행정을 배웠으니까 행정법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행정법보다 더 큰 법 개념이 뭐라고요? 행정법은 공법이라고요? 사법이라고요? 세 번째 가지 뭐부터 배워요? 공법을 배우고 네 번째 가지 뭐 배워요? 행정법 어떻게 성립했는지 배우잖아요. 이걸 먼저 배우고 행정법 자체 성립 이거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럼 행정법이 성립했어요. 뭐 하려고? 다섯 번째 가지 보니까 법치하려고. 법치를 하려고. 법은 무인도에 혼자 살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은 어디에 대입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 대입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관계법을 입법부가 법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해서 관계에 대입을 하고 이게 잘못되면 법원에서 재판하고 이렇게 이제 법치를 하는 건데 법치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섯 번째 가지가 법원이에요. 밑에다 쓰세요. 법원 밑에다.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 자, 법치를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어떤 식으로 있어요? 첫 번째 가지, 법원의 첫 번째 가지 뭐? 성문법원. 두 번째 가지, 문자 되어 있지 않은 형식의 법원. 자, 성문법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헌법, 법률, 국제법, 조약, 행정입법, 자치입법. 사람 이렇게 많은데 목소리가 작아요. 크게 얘기하고 자기 귀에도 잘 들리게 하고 말 쓰기도 하고 오감을 다 활용해서. 불문법 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관습법, 판례법, 조리. 많죠? 성문법만 해도 헌법, 법률, 뭐 국제법, 조약, 뭐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자치입법, 조례, 규칙. 헌법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해도 800개가 넘어요. 행정입법 몇 개일까? 1000개가 넘어요. 행정입법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도 많고요. 불법 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얘들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겠어. 이거에 공통된 원칙이 있겠죠. 그죠? 1편 7번째 가지 봐요. 제목 뭐예요? 일반 원칙. 자, 첫 번째 가지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그럼 이렇게 이런 원칙에 따라 관계 법치를 하면 법이 대입된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법률 관계라는 건 관계니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야. 봤잖아.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은 얘와 얘 사이에 작용이 있었으니까 관계가 형성되면서 뭐가 변동돼요? 권리 의무 바뀐다 그랬잖아. 과세 처분하면 납세 의무 생기는 거고, 광업 허가 이렇게 하면 광업할 수 있는 권리 생기는 거고, 의사 면허 이렇게 하면 또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권리 생기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법률 관계라는 건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 자, 이 법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공법 배워요, 사법 배워요? 공법 관계라고. 여러분 지금 민법 수업 시간이면은 뭐 배우겠어? 사법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 행정상 법률 관계 첫 번째 가지, 행정법 관계 첫 번째 가지가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니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혼자서 당사자를 할 수 있어? 두 명이지? 이쪽 한쪽 사람 누구야? 행정 주체. 또 행정 객체.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 행정 주체가 뭐예요? 얘. 행정 객체 뭐예요? 얘. 국민. 당사자 배우는 거야.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특별행정법까지 관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세 번째 관계 내용물이 뭐냐? 개인적 뭐예요? 개인적 뭐예요? 공권. 여러분들이 지금 공법 배우니까 이 권리 의무가 뭐예요? 공권 공의무야.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 배우고 있으면 이게 뭐 배우겠어? 사건 사의무 배우는 거야. 공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공권 공의무 배우는 거지. 자, 그럼 1편 제일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이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하다 묶어보세요. 발생 변경 소멸.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편은 이런 2, 3, 4편 이런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데 1편 처음에 배운 게 뭐예요? 행정. 두 번째, 행정을 어렵게 정치적인 행정. 그죠? 세 번째, 공법을 배우고 네 번째, 이제 행정법 성립 자체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라는 걸 배우잖아. 그죠? 이 법치하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있어요? 성문법, 불문법. 그죠? 이 법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어떤 공통된 원칙. 원칙에 따라 법치를 했을 때 형성되는 법률관계 8번째 가지. 그죠? 마지막으로 이 법률관계 어떻게 변동되는지. 1편에서 뭐 배우는지 알겠죠? 그죠? 이걸 일단 체계로 잡고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배우면 되는 거야? 첫 번째 가지. 행정이라는 것부터 배우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알겠죠? 그죠? 매핑 보면서 이게 매핑을 더 심플화 시켜 놓은 거잖아. 그죠? 그 첫 번째 가지부터 이제 진도 나가는 거야. 잠깐 쉬었다가 1편부터 배우도록 할게요.